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갈래복합 제4강 세 작품 현대시 2편과 수필 1편 총 3작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태준 선생님의 조금은 익숙한 작품 산수유 나무의 농사입니다. 자, 농사는 누가 짓는 것이죠? 인간이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누가 짓는다고 했죠? 산수유 나무가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산수유 나무가 짓는 농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살펴볼까요?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렸답니다. 색채어 사용되었고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답니다. 역시나 노랗다라고 하는 색채어가 사용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노란 꽃과 그늘은 바로 산수유 나무가 만든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그늘은 특히나 그늘은 위안과 휴식을 주는 미덕으로서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 이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늘에 대한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신한 발상, 산수유 나무의 그늘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 다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안쪽으로 오그라져 말려 든다고, 즉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는, 타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지 따뜻한 배려와 이해가 없는 그러한 이기적인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누가? 불평하는 사람들이, 즉 누구와 대비가 되는, 산수유 나무와 대비가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아 말했습니다. 보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보아라 임마 좀 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불평을 지닌 사람들에게 산수유 나무가 만든 그늘을 보라고, 산수유 나무가 그늘을 보라고 명령 권고를 하였습니다.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늘 또한 나무의 한해 농사다. 그늘도 나무의 한해 뭐다? 농사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즉 산수유 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늘을 들이우는 과정을 아까 제목에서 말을 했었던 농사, 이 농사에 빗대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기서 말을 한 참신한 발상.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꽃은 어디에 피운다? 하늘에 피운다. 그늘은 어디서 넓어진다? 땅에서 넓어진다. 즉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을 넓혀가는 산수유 나무의 속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다음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직유법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 좀 구체적인 수치, 노란 좁쌀 5대의 무게만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농사의 가치, 그늘 농사의 가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핵심 정리 정지해서 살펴보시고 해제와 이해와 감상까지 됐나요? 자, 오늘은 빠르게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유명한 백석 선생님의 수라,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보시면 안 됩니다. 19금입니다. 아수라라는 영화에서 보면 정말 지옥을 맛보게 되거든요.
엔딩 스포 들어가면 전부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영화인데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쟤가 살아야 되나? 쟤가 누가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데 결국 전부 죽여버립니다. 깔끔하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죽여버린다가 아니라 이 시가 쓰여질 상황, 일제강점기가 그랬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라와 같은 세상, 그러한 세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해체가 나타나는 수라라고 하는 상황이 바로 가족 공동체의 해체겠죠. 가족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삶이란 수라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일제강점기라는 현실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었죠. 그러한 것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자, 가볼게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자, 가만히 있는데 거미가 하나 방바닥에 내려왔습니다. 나는, 시적 화자는 아무 생각 없이, 중요합니다. 어떤 뚜렷한 마음과 어떤 심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무엇을? 거미 새끼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차디찬 밤이다. 감각적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죠. 거미 새끼를 하나 문 밖으로 버렸고 어느 사이엔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아까 그 방바닥에 큰 거미가 왔답니다. 나는 가슴이 짜릿합니다. 이유, 왜 가슴이 짜릿하냐?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왜 짜릿했느냐? 가족 관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까 거미 새끼 하나가 내려왔는데 그 거미 새끼를 찾으려 큰 거미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 거미 새끼는 예를 들어서 자식이고 큰 거미는 부모인 겁니다. 찬바퀴라도 아까 말했었던 차디찬 밤 문바퀴죠. 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가족관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서러워한다.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었고 아까는 심리가 뭐했는데 무심했는데 지금은 짜릿하고 서럽습니다. 이렇게 정서가 변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되었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아렸던 가슴이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이다. 어디에서? 좁쌀 알만한 알에서 갓 깨어난 듯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 어떡해요.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진짜 작은 새끼거미가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정서변화 또 나왔죠? 내 손에 오르기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워하면서 달아나 버리면서 나를 서럽게 한답니다. 역시나 정서. 나는 이 작은 것을, 아주 작은 새끼 거미 하나를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그나마 할 수 있는 배려입니다. 나가서 가족을 만나라.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을 걱정을 하며 있다가 만났으면 좋겠다. 결국 해체되었던, 수라와 같이 해체되었던 가족 공동체가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회복의 소망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다 슬퍼한다. 역시나 정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됐나요? 밑에 핵심 정리. 해제, 이해와 감상, 그리고 제목의 의미까지. 됐습니까? 자, 마지막 작품. 법정 스님의 설해목.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쌓여서 나무가 쭉 내려오는 이러한 것을 설해목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이 수필 내용 살펴볼게요.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 앞에, 자, 노승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꺼내면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왜 불안한 표정을 지었냐면 노승에게 호되게 혼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연인즉 이 망나니가 누구죠? 더벅머리 학생이겠죠?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좀 해달라. 물론 이 노승과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겠죠.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막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후원에 나가 저녁을 지어왔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혼이 아니라 따뜻한 밥을 지어준 겁니다. 저녁을 먹인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더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늦은 저녁과 더운 물을 준 거죠. 학생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겠죠.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동을 받은 것이겠죠. 호된 꾸지람보다는 이러한 다사로운 마음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아까부터 훈계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지만 한마디 말도 없이 시종만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동한 것이죠.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겠죠.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진저리가 났겠죠. 그런 백천마디 말보다는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는 가고 안 계신 한 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 사파 형식, 큰 이야기 안에 작은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죠. 사파 형식 활용했다. 그 다음 이제 글쓴이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산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입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아주 강한 것입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인답니다. 무엇이 더 힘이 세다? 눈이 더 힘이 세다? 설해목. 밑에 사바티어의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마 앙굴리말라가 혼냄이 아니라 위엄과 권위가 아니라 바로 뭐다? 자비다.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이었다. 훈훈한 사랑이었다. 즉 자비와 사랑이 오히려 더 큰 힘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강함, 무쇠로 된 정, 망치 같은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무엇이다? 물결이다. 부드러움이다. 강함보다는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강하다. 됐습니까? 밑에 핵심 정리.
그 다음 해제와 이해와 감상. 자,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세 가지 작품을 활용한 복합 지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확인하셨나요? 정답은 4번이죠. 다는 가나와 달리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 아까 노승에게 전해들은 이야기 사파 형식이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선지 한번 보시면 작품에 직접 작가가 등장하여 라고 하는 것은 수필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내신 대비에서는 이러한 글의 갈래 특징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밑에 있는 요 가에 해당하는 문제, 교재 변형 문제는 아니고 가의 표현성인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 맞죠? 현재형 표현, 현재형 표현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있다, 짓고 있다, 넓어진다, 짓고 있다 이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 산수유 나무에 대한 화자의 시선 변화, 화자의 시선 변화가 있었나요? 뭐 산수유 나무를 부정적으로 보다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든지 이러한 시선 변화는 확인할 수가 없었죠. 4번 색채 이미지, 아까 하얀이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가 있었죠. 그것을 활용하여 산수유 나무의 꽃의 인상을 선명하게 노란색이었죠. 그 다음 사람들을 대비했죠. 좀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수능형 공통점 송수건 선생님의 까치밥인데 이러한 공통점을 확인하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셨나요?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4번은 보시면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 그럴싸하죠. 산수유나무 까치밥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뒤에 보시면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의 태도가 변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내용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는 거 맞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이거 한번 볼까요? 다와 같은 글, 아까 제가 글의 갈래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그 글의 갈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와 같은 글은 읽는 방법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글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 자신의 경험, 감동적인 내용과 효과적인 표현, 글 속의 상황과 인물의 모습, 표정, 중심 내용과 세부, 이것은 어떤 글의 갈래? 설명문, 정보를 전달해 주는 설명문에 관한 글을, 설명문을 읽을 때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아마 학교 시험에 이렇게 세 작품이 함께 실릴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가와 나가 시이기 때문에 따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는 수필이라서 앞쪽에 나왔었던 뭐 기라든지 이러한 다른 글과 함께 수록이 돼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학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20분에 달하는 긴 영상 시청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학생 여러분들을 항상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